deepfakes, I'm kind like scared of it. Like you don't know what is fake and what is real. 근데 인공지능이 로봇이 약간 단순 업무 같은 걸 대체해가지고 일자리가 또 사라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창작까지 인공지능이 대체해버리면은 또 그것도 일자리가 아무튼 사라지는 거니까 창작하는 사람들의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아요. 이 인공지능을 막 창작에 활용할 것 같진 않아요. 약간 자존심 상해서. 야, 이런 시대가 왔구나. 너무 놀랐어요. 그럼 어떻게 연출했을까 그게 궁금해. 너무 재밌게 보셨군요. 재밌고 실감 있게 봤어요.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시대는 올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똑똑하다. 그러다 보면 사실 자연스럽게 직종들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걱정이 되긴 하죠. 우려하시는 분들 중에는 뭐 일자리가 뭐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1인 개발자나 프리랜서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영광입니다. 오픈 AI에 진짜 많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은 MS, 마이크로소프트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구글이 이제 지배하던 그 패권을 이제 자기가 뺏어오고자 열심히 네네, 하고 있는데 맞아요. 교수님이 전망하시기에는 향후 글로벌 IT의 패권은 어느 쪽에 갈 걸로 보시나요? 일단은 두 회사가 가장 지금 강력한 건 맞는 것 같아요. 큰 회사 중에서. 참 재밌는 거는 어쨌든 구글은 전통적으로 검색의 강자였어요. 1990년대 후반에 그때 구글이 등장을 하면서 사실 검색 엔진의 성능을 갑자기 끌어올렸죠. 근데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거는 구글 입장에서는 잃을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벌써 검색 시장의 8, 9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검색으로만 큰 회사예요. 유튜브 같은 어떤 다른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구글 레브뉴를 보시면은 검색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은 이 검색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은 사실상 구글은 엄청나게 타격을 받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챗 GPT를 먼저 마소랑 오픈AI에서 냈죠. 구글은 후발주자로 따라가는 상황인데 여기서 엄청 큰 고민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서비스를 냈는데 이게 누가 봐도 마소 오픈AI의 서비스에 비해서 안 좋거나 또는 안 좋은 게 아니라 비슷하기만 해도 구글은 잃는 게 너무 많아요. 만약에 안 좋으면 당연히 그거는 큰일 나는 거고 네.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문제인 게 사실 주가 방어뿐만이 아니라 사실 당연히 회사의 어떤 앞으로의 방향성도 상당히 안 좋게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구글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어쨌든 오픈AI 같은 회사는 전혀 신중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만들어보고 마켓에 내보낸 다음에 우리가 일단 처음이니까 잘 안 돼도 당연히 뭐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잘 되면은 좋지. 기본적인 인식은 가장 이걸 처음 하는 곳은 빙이고 그리고 당연히 처음 하는 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제 구글은 후발주자로서 이것보다 누가 봐도 더 잘하지 않으면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 같아요. 이제 그게 가장 큰 스트레스인 거죠. 구글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발표를 했었을 때 실수를 한 것도 보시면은 시간이 없었던 거죠. 검증도 안 하고 데모를 진행을 했던 거고 그만큼 급했던 거고 그만큼 지금 빨리 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다만 또 좀 좋은 사이드로 보자면 구글 입장에선 어쨌든 구글은 근데 어쨌든 항상 이런 챌린지를 받았던 것 같아요. 지난 20년 동안에 AI 쪽은 아닐 수 있어도 다른 분야에서 모바일이든지 이런 분야에서 이런 챌린지가 있었고 거기서 선발주자는 아니었을 수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 그게 인수합병이든 다른 방식으로든지 계속 잘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사태만을 보고 구글이 잘 못할 것이다 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론은 아마 엄청난 그런 좀 첨예한 대립이 될 것 같아요. 와, 근데 말씀 듣는데 벌써 두 회사의 약간 치열한 전쟁이 너무 떠오른 것 같아가지고 네, 네. 근데 마소가 너무 잘하고 있는 부분은 리스크 분배를 너무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의도했든 안 했든지 그러니까 마소의 매출은 상당히 다양한 데서 나오고 있고요. B2C, B2B를 포함을 해서 B2B도 엄청 강하고 사실 B2B 회사긴 했죠 원래도. 그렇기 때문에 마소 입장에서는 도전을 하는 게 오히려 지금은 무섭지가 않아요. 사실은 빙은 망해도 마소는 전혀 타격을 받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글하고 MS하고 치열하게 싸우는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결국 진짜 승자는 애플이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진짜 찐 최종 승자는 엔비디아 같은 AI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그 회사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좋은 질문이시네요.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AI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대형 언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레이어가 필요하죠. 엔비디아와 더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반도체 생산, TSMC나 뭐 삼성전자 같은 곳, 그리고 그 위에 그런 프로세서들을 디자인하는 회사 엔비디아, 그리고 바로 그 위에 그런 GPU들을 어쨌든 모아서 클라우드화하는 애저 같은 회사,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회사, 그리고 그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모델을 학습하는 오픈AI 같은 회사가 있는 거죠, 그렇죠? 좀 더 저는 중요하게 보는 거는 진입 장벽이 높은 게 어떤 서비스일까, 어떤 레이어일까를 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반도체 생산, 즉 흔히 얘기하는 파운드리죠.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 말은 TSMC가 지금은 많이 먹고 있긴 하지만 엔비디아 같은 GPU는 다 TSMC에 생산을 하니까 그래도 그 관점에서 삼성 같은 회사들은 비슷한 레벨에 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TSMC랑 삼성을 이길 수 있는 회사가 있나? 그 하이닉스 같은 회사를 이길 수 있는 회사가 있나 봤었을 때는 그거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 레이어에서는 심지어 미국조차도 지금은 어떻게든지 반도체 그 공정을 그 미국 내에 두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긴 해요. 그러니까 인터넷 파운드리가 있지만 잘 못하고 있죠. 그래서 TSMC를 사용을 하고도 있고 많이, 그리고 자체적으로 해보려고는 하고 있지만 회사 자체가 엄청 어려워요. 영업이익도 엄청 박살났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즉 미국도 지금 사실은 제대로 못 따라가고 있는 게 반도체 공정 생산이기 때문에 그쪽은 상당히 진입장벽이 높은 것 같고, 그 다음 레이어인 GPU 디자인, 상당히 좀 위험할 수도 있는 발언을 하자면은 비교적 그 미래에는 엔비디아의 입지가 낮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누군가가 그런 건 다 모르겠고 대형 언어 모델, 즉 이런 챗GPT 같은 걸 만들기 위해 특화된 내가 GPU를 디자인할 거야 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그거는 어쩌면 생각보다는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일단은 확실하게 좀 수혜를 받을 만한 회사들은 반도체 생산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조심스럽게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AI 분야에서 한국의 경쟁력에 관한 질문이거든요. 지금 이제 글로벌 이 고래 싸움에서 새우등 터지진 않는지 맞습니다. 어떤 걸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저희? 네,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왜냐면 삼성전자 얘기를 방금 들었으니까 저는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는 반도체 공정을 하고 있다는 자체, 우리나라가 그게 엄청난 차별점인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건 심지어 미국도 갖지 못한 차별점이거든요. 전 세계에선 유일하게 대만이랑 한국만 할 수 있는 기술인 거죠. 중국도 잘 못하고 있고, 뭐 TSMC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기조가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죠. 그 말은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거고, 즉 TSMC는 그 칩을 디자인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데서 우리 경쟁사가 아니니까 오히려 협력사니까 믿고 맡기고 그래서 생산을 거기서 하는 거죠. 그럼 삼성 같은 회사 입장에선 두 가지 전략이 있을 텐데 TSMC처럼 똑같이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전략이 있을 거고, 그러면 정말 그거는 TSMC와의 경쟁인 거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가는 방향이 있겠죠. 우리가 다 하겠다. 그런다고 한다면 삼성 같은 회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그걸 전부 다 하기로 결정을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클라우드를 잘 구축할 수 있는 회사는 삼성이거든요. 맨 밑에 반도체 공정부터 클라우드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회사가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향 중 하나는 만약에 만약에 우리가 반도체 공정뿐만이 아니라 NPU 같은 그런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 같은 디자인도 위에 얹고 거기다가 한 발 더 가서 우리가 클라우드, 어떤 학습을 할 수 있는 어떤 대형 그런 GPU 클러스터까지 우리가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면은 기술적으로는 사실상 상당히 그 따라오기 힘든 경쟁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소프트웨어 쪽인데, 소프트웨어도 한국이 상당히 유니크한 나라예요. 전 세계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페이스북 메신저나 왓츠앱 같은 메신저, 구글 서치가 장악을 못한 나라가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독재 국가 빼고는 사실은 거의 유일하거든요. 한국이. 심지어 일본조차도 야후라고는 하지만 백본은 구글을 쓰고 있어요. 실제로는. 검색은 그래도 네이버가 아직까지는 1위고 그리고 당연히 메신저는 카카오톡이 1위죠. 그런 걸 봤었을 땐 사실은 IT 주권을 갖고 있는 나라죠. 한국은 아직까지는.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우위에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그럼 보면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장점 명확한 것 같아요. 일단은 먼저 삼성전자 같은,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반의 대형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고 많은 IT 회사들이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면은 저는 경쟁력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요즘 가장 뜨거운 주제가 챗GPT이긴 한데 네, 맞습니다. 네, 챗봇이 나온 지는 좀 오래됐잖아요. 네. 근데 왜 지금 와서 챗GPT가 이렇게 화제가 되는지. 예전 거는 얘기를 해보면요, 어딘가 어색했어요. 항상
부자연스럽고. 근데 이번에 나왔던 챗GPT는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정말 사람처럼 얘기를 해주고 심지어는 뭐 사람보다 훨씬 더 빠르게 또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사람에 가까운 느낌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만 말을 해도 엄청 말이 많아요. 뭐랄까 말 많은 사람 같은 정말 좀 설명충 이런 느낌이라서. 근데 이 챗GPT 등장이 네. 인류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좀 되게 궁금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그 어떤 전문가는 이게 프로메테우스가 가져다준 불보다 인간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더 클 것 같다고 전망을 했잖아요. 저희가 주로 기대하는 건 어떤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막 극대화 이런 걸 기대하는데 네. 또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거 막 인간이 대체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걱정도 하신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네. 막 그렇죠. 프로메테우스 불 정말 저는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이상이라 생각이 들죠. 뭐 현재 경제 활동을 보면은 저는 사실 크게 두 가지라 생각을 해요. 물리적 노동이거나 지식 노동인 건데, 이 챗GPT 같은 어떤 AI가 지식 노동의 일부 또는 많은 부분을 좀 대체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10명이 필요하던 게 이제는 1명만 필요한 거고, 실제로 이 어떤 특정한 직업이 사라질 거라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그 직업에 대한 수요가 숫자가 절대적인 숫자가 줄 수는 있겠죠. 네, 그리고 저작권 이슈가 있죠. 예를 들면은 챗GPT 같은 경우는 코딩을 해달라면 코딩을 해줘요. 근데 코딩을 해달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건 어디서 데이터를 보고 학습한 걸까 보면은 온라인상에 공개되어 있는 코드들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이 코드들은 사실은 당연히 저와 같은 일반적인 개발자들이 쓴 코드인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를 약간 복사 붙여넣기 하고 살짝 변경을 한 거라고 본다면 또 저작권 이슈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건 사실 저희가 지금 현존하는 어떤 법 체계나 기존의 어떤 그런 기준으로는 판단하기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애초에 법이 지금 그거를 다룰 수 있는 어떤 그 단계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도 계속 첨예한 이슈가 될 것 같고. 사실 저희 연합뉴스만 해도 그 특정한 틀이 있는 기사들, 그런 것들은 조금씩 AI에 맡겨서 이미 좀 일부 뉴스들은 실제로 AI가 쓴 걸 바탕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기자도 좀 언젠가 대체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그 걱정은 저도 하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기자라는 직업은 글을 쓰는 직업이라기보다는, 글을 쓰는 게 물론 중요한 파트긴 하지만 전 본질은 어쨌든 어떠한 사건을 결국에는 파헤치고 그 어떤 사건에 대한 뷰포인트를 제공하는 그런 게 직업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은 대체될 수가 없는 저는 부분이라 생각을 해요. 하지만 글을 쓸 때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겠죠. 기사 이제 예를 들어주셨는데 키워드 몇 개 넣고 이제 AI가 기사를 써주면 전 그게 좀 제대로 된 기사인지를 좀 검증하면 정도 되는, 그러니까 약간 AI가 제 비서처럼도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맞습니다. 네. 그게 아이언맨에 나오는 자비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영화 그 허에 보면은 이렇게 사만다처럼 막 연인도 될 수 있고 뭐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가 많은데, 혹시 이런 시대는 언제쯤 올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시나요? 생각보다 거기서 많은 부분들은 지금도 사실은 근미래에 가능해질 수 있는 요소들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거기서 좀 일반적인 조언을 구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그때 뭐 상황들을 다 이렇게 요약해주면서 자비스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또는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꽤나 근미래에 가능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헐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근미래에 비슷한 느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 비서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제가 봤을 때 올해에는 하나 두 개씩 나오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 챗 GPT를 테슬라에 적용해서 장기적으로 이 테슬라 자동차가 구글이나 뭐 MS의 경쟁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차가 일종의 컴퓨터화가 돼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결국 보면은 그 테슬라가 됐든 또는 뭐 애플카가 됐든 근미래에는 중요한 하나의 저희한테 스마트폰과 비슷한 어떤 인터페이스가 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리고 거기에 좀 상당히 좀 좋은 포지션에 있는 게 테슬라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자동차도 아이폰과 같은 비슷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거기에 어떤 AI가 들어가냐는 또 이제 회사 입장에서 여러 가지 전략이 갈릴 것 같아요. 과연 테슬라가 어떤 전략을 취할지, 우리가 그거를 경쟁을 할지, 그렇지 않고 구글이나 마소 같은 회사가 우리 플랫폼 안에 들어와서 플레이하길 바랄지, 그거는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네, 둘 다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네.